암 바로 알면 누구나 생존할 수 있다. 오암 환자는 암으로 사망하는 것일까? 암에 걸리면 통증 등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다. 최근에는 암 5년 생존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거기에는 많은 데이터상 오해가 있다. 건강한 조기의 암을 암이라고 확진을 한 결과에 기인한다. 영기의 암은 사실 암도 아니며 그런 사람을 치료하고 5년을 생존했다고 과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암 5년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확진을 받으면 두려움을 갖지 않기가 어렵다. 아무튼 암은 두려운 병 혹은 죽는 병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암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며 답변을 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암 환자가 죽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단지 암은 죽는 병이다. 사망자 중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만 명이나 사망하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며 답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몸에 암이 발병한 사람 중 상당수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암 환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죽었다면 암을 죽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암에 걸리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술이든 항암제든 자연요법이든 처방을 한다. 즉 현재의 암 사망자가 발생한 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 우리는 암 그 자체로 인해 죽느냐? 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주장에 반박을 하려면 암에 걸리면 죽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죽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암 환자가 죽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과연 암은 죽는 병인지 죽는 병이 아닌지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1. 인간이 죽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산소 결핍 때문이다. 인간이 죽는 것은 뇌세포가 죽는 것이다. 혹장기가 기능을 다하지 못해도 뇌세포가 살아있으면 그는 생존한 것이다. 실제 병원에서 수명이 다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반대로 다른 장기가 정상 작동을 하더라도 뇌세포가 죽으면 그는 죽은 것이다. 예를 들어 중풍으로 사망하는 이유도 뇌로 가는 혈관이 터져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근경색으로 죽는 이유도 심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런 사고로 죽는 사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장기 조직을 크게 다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장기 손상으로 출혈이 많아지면 뇌세포에 공급할 혈액이 부족해 결국 뇌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것이다. 총에 맞아 죽는 것도 같다. 만일 머리에 총을 맞았다면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서 사망하고, 심장에 총을 맞아도 10분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는데 그 이유도 심장에서 뇌세포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리에 총을 맞아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리는 뇌세포의 산소 부족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총상으로 피를 많이 흘리면 혈액이 부족해지므로 결국 뇌세포의 산소가 부족해져 사망하는 것이다. 농약이나 독초를 먹었을 때 사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농약과 같은 독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몸에서는 해독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많은 산소를 사용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산소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산소를 많이 사용하니 뇌에는 산소가 부족해져 사망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몸의 기력이 다하여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산소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상당 기간 생명이 연장된다. 어떤 이유든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아니어도 죽고, 산소가 공급되면 암이라고 해도 죽을 일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망한다는 것이다. 암은 대부분 뇌에 산소 결핍을 만들지 않는다. 이상에서 인간이 죽는 것은 오직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라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암이 발생하면 환자는 사람을 죽음이 이를 만큼 뇌 산소 부족 현상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암이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뇌세포에 산소 부족을 만들지 않는다면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면 죽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이 발병하면 죽을 만큼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일기의 암은 약 1g의 세포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암 일기는 위장 조직의 약 100분의 1만큼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이다.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죽을 만큼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까? 위장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폐 기능이 정상이라면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유방암 일기 즉 유방 조직에 1g의 암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떠한가? 과연 1g 정도의 유방 조직의 암세포로 인해 환자가 죽을 만큼 뇌세포의 산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을까? 몸 전체와 비교하면 5000분의 1에 불과하고 유방 조직의 200분의 1도 안 되는 조직이 단단하게 뭉쳐 있더라도 뇌 산소 결핍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더욱이 유방 조직은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뇌세포에 산소 결핍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내가 만난 유방암 환자 중에는 유방 전체가 암이 된 경우도 다수 있었지만 그들은 통증만 있었을 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유방이 아닌 다른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단 몇 g의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뇌세포에 중대한 산소 결핍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에서는 사망자 101명의 갑상선을 부검한 바 그중 36명에게서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검에서 무려 1kg의 암덩어리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몸속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 역시 암이 결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뇌세포에 산소 부족 현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장이나 대장을 절반 이상 잘라 내거나 담낭 혹은 2개의 콩팥 중 하나를 떼어내더라도 죽지 않는다. 대체로 암세포보다 몇십 배나 더 큰 세포 조직을 제거해도 죽지 않는 것은 뇌세포가 죽을 정도로 산소 결핍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기누설 76회 출연한 바 있는 이대성 씨는 위, 췌장, 담낭 등 4개의 주요 장기를 제거했다. 그럼에도 그는 건강하게 살고 있다. 왜일까? 그 정도로는 뇌세포에 산소 부족 현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90% 이상 정상인 장기를 갖고 있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 것이다. 3. 조기의 암은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가 연기 혹은 1기 정도의 조기의 암이다. 그들은 증상조차 없이 건강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던 이유는 뇌에 산소가 죽을 만큼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몇 그램 혹은 2기 3기 사기라고 하더라도 암세포로 인하여 죽을 만큼 뇌세포에 산소 부족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면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암의 크기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 죽는 병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현실이라면 암 환자가 죽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그렇다면 암 환자에게는 암 이외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어떤 일이 암 환자를 죽게 만든 주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동영상에서 그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